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과서 296페이지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소멸 시험 파트에서는 우리 시험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된다 했죠. 자,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은 일단 지난 시간까지 두 가지 논점, 그죠? 소멸시효 제도와 제척기간의 비교 문제. 또 하나의 논점, 대상 권리에 관한 논점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출제될 수 있는 논점, 기산점에 관한 지문을 봅니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이 되느냐는 겁니다. 자, 먼저 166조 1항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그죠? 그래서 2항 단골이요. 부작위를 목전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 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개념 보세요.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한 때가 아니라 뭐요? 행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죠? 그러면은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권리를 내가 언제부터 행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이해가 된다면 기산점은 틀리면 안 되겠죠, 그죠? 예,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권리는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애울려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죠? 그 권리를 내가 언제부터 행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이해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 부분은 지나갑니다. 이해가 되면 이해를 바탕으로 외울게요. 자,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은 내가 권리가 있더라도 뭐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죠?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이유는 수만 가지가 있을 때 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법률상의 장애 때문에 내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그죠? 나머지 장애를 사실상의 장애, 사실상의 장애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근데 우리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장애만이 이해가 된다? 법률상의 장애도, 그죠? 그래서 법률상의 장애로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만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되고, 사실상의 장애, 그죠? 즉 내가 개인적으로 바빴다, 병원에 아파서 누워 있었다, 권리가 있는 줄 몰랐다, 그죠? 이와 같은 경우는 다 그대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좀 여기에 해당하는 예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죠. 교과서 예를 보세요. 교과서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하고 사이 뭐요? 합격하면은 차를 공짜로 정력키로 약속했다, 그죠? 그럼 나는 언제부터 아버지에게 약속한 정제된 자동차를 사달라고 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합격해야 되죠. 따라서 합격하기 전에는, 즉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그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도 않아죠, 그죠? 따라서 합격을 해야만, 조건부근래 조건의 불성취, 내년 생일에 사주기로 했다, 그죠? 그러면 아무리 빨리 받고 싶더라도 생일이 돼야만 그때부터 정려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언제부터 차를 사달라 할 수 있다? 생일이 돼야 되죠. 따라서 같은 조건부근래 조건의 불성취, 기한부근래 기한의 미도래의 경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죠, 그죠? 따라서 그 경우는 조건이 성취가 되기까지 뭐요?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는 법상의 이유로 권리를 행사할 수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죠? 또 나머지는 소멸시효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개념 파트. 그래서 둘째 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됩니다.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란 척할게요. 권리 행사의 법률상의 장애. 즉 조건부근래 조건의 불성취, 기한부근래 기한의 미도래, 이런 경우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그죠?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사실상의 장애, 그죠? 즉 개인적으로 바빴다,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었다, 그죠?
내가 권리가 있는 줄 몰랐다. 이런 경우는 그대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쌍가루 2번에 1번요.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느냐, 그죠? 기산이. 기산일의 기준이요. 자, 이 부분이 최근에 우리 시험에서 계속 지문화가 됩니다. 다른 시험도 똑같습니다. 해당 권리의 본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 기산일이 다를 때 원칙 어느 것을 기준합니까? 체크할게요. 당사자가 주장하는 거죠.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사자 주장 기산일. 거기다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계획의 권리를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내가 해당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래서 당연히 합격하면 차를 사주기로 그죠. 여하튼 정지 조건부 권리는 당연히 언제부터 조건이 성취돼가 되죠. 그래서 조건이 성취가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한부 채권요. 그래서 가벌간에 1,000만 원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죠. 돌아오는 10월 10일자에 되돌려가기로 했다 그죠. 그러면 당시 채권자는 언제부터? 그 기간이 도래해야 되죠. 따라서 확정 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자, 불확정 기한부 채권 체크할게요. 그래서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어떻게 해요? 서울에 첫눈이 왔을 때 되돌려 갚기로 약속했다 그죠. 이 같은 불확정 기한부 채권의 경우는 알든 모르든 체크할게요.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입니다.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단골 지문이고. 그다음 옆 페이지 기한에 정함이 없는 권리 큰 제목 밑줄 볼게요. 자, 용익물건은 체크할 필요 없어요. 용익물건은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느냐? 기한에 정함이 없다면 당연히 권리가 성립 또는 발생한 때로부터입니다. 자, 니은 채권할게요. 채권 밑줄 볼게요.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권. 예를 들게 되면은 가비엘에게 1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되돌려 갚기는 약속은 따로 된 바가 없다 그죠. 이와 같은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이 성립 또는 뭐요? 발생한 때로부터. 예.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반환식에 약정이 없는 소비임치. 반환식에 약정이 없는 소비임치. 그래서 대표예가 보통예금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보통예금. 자,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즉 임치라면 뭐요? 일정한 물건을 타인에게 보관을 맡기는 계약을 임치계약이라 한다 그죠. 근데 앞에 소비자가 붙었죠. 그래서 맡아서 보관한 자가 그 보관받은 물건을 소비하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반환하는 같은 보관계약을 소비임치계약이라고 하죠. 대표인 게 보통예금이죠. 그럼 내가 예금을 통장을 만들었다면 언제부터 인출할 수 있어요? 즉시 인출할 수 있죠. 따라서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단골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보시냐면은 시온요. 순서를 바꿀게요. 통지 후 상당 기간을 요하는 채권. 지문화 되더라도 지문만 길 뿐이지 답을 안 해요. 자, 채권자가 채권화 해지 통고를 한 후 일정 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법이 정한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보니까 어떤 애가 적혀 있어요? 반환식에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 돼 있죠. 소비대차. 반환식에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 찾습니까? 반환식에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 자, 그럼 단어를 설명드릴게요. 대차라면은 물건을 빌리고 사용하다가 되돌려 갚는 계약을 대차 계약이라 한다 그죠. 근데 앞에 소비자가 붙었죠. 빌린 자가 그 빌린 물건을 자기가 소비하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되돌려 갚는 계약을 소비대차 계약. 대표인 게 뭐예요? 금전이죠. 근데 이 같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 언제까지 되돌려 갚기는 약속이 된 바 없다 그죠. 즉 갑이 여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언제까지 갚아라. 이 같은 약속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뭐요? 빌린 돈을 내일까지 당장 되돌려 갚을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빌리자는 내일 당장 대도를 갚을 수 없죠. 그래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당 기간이 허용가 돼야 되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대주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현실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근데 상당이라는 문구는 기산점에서는 뭐예요? 소비 대사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 아직까지 거의 질문한 적이 없어요. 자, 다시 올라갑니다. 채무 불이행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권, 당구래요. 예, 당구입니다. 체크를 하시고. 즉,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겼습니다. 그럼 당연히 채권자는 언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채무 불이행으로 해서 손해가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있는 때부터 당구입니다. 왜냐하면 판례와 학설이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설의 입장은 전혀 교과서에 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판례만 기억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미음도 똑같아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 생겼다 그죠? 그럼 당연히 피해자는 언제부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불법행위로 손해가 생긴 때로부터죠, 그죠? 그래서 불법행위가 있는 때로부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할부금 채권요. 예, 종료 표시하시고. 자, 그럼 할부금 채권을 보기 전에 미리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은 299페이지로 옵니다. 똑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299페이지 가운데 판례 2번 있죠. 자, 우리가 일단 기본 이론반은 거쳤습니다. 의사의 진로비 채권은 원칙 몇 년에 소멸시효가 걸린다? 3년이죠, 그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예를 진행합니다. 장기간 입원 환자가 뭐예요? 10년 동안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료비 채권이 퇴원한 날로부터 뭐예요? 일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개개의 진료비 채권이 생겼을 때마다 뭐예요? 따로따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느냐? 어느 것이 채무자인 환자 측에 유리하냐는 겁니다. 어느 게 유리하죠? 당연히 뭐예요? 따로따로 유리하다 그죠? 그래서 이미 예전에 생겼던 진료비 채권은 이미 시효 소멸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어디 체크를 하시냐면은 첫째 줄 마지막에 개개의 진료비 채권이 종료할 때마다 거기다 체크할게요. 그래서 따로따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한꺼번에가 아니라. 자, 그러면 똑같아요. 할부금 채권 옵니다. 할부금 채권. 할부금 채권도 뭐요? 원칙 1회에 할부금 채무가 뭐요? 불이행되면은 나머지 할부금 전액이 한꺼번이냐 아니면요? 개개 할부금 채권마다 각 변제기마다 따로따로냐는 거 어느 겁니까? 따로따로입니다. 따로따로. 예,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할부금 채무는 1회 불이행에 따라도 각 할부금 내면서요. 체크할게요. 각 할부금에 대해서 각각의 변제기 도래시마다 거기다 체크할게요. 따로따로입니다. 원칙 말고 되면 얘는 우리가 어감으로 찾으면 되죠. 당사의 특약으로 1회 불이행이 있으면 한꺼번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여하튼 특약이 있는 경우는 그때는 한꺼번에가 될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닌 한은 따로따로입니다. 자, 옆에다가 이렇게 니꼬를 표시를 하시고 니꼬를 표시하시고 계속적 거래로 인한 외상대금 채권. 그래서 내가 슈퍼로부터 뭐요? 계속해서 외상으로 물건을 사서 생활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쌓였던 외상대금 채권이 한꺼번에 뭐요? 쌓여서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느냐 아니면 뭐요? 각 외상대금 채권마다 따로따로냐 그죠? 따로따로도 그죠? 예. 각 외상대금 채권마다 따로따로요. 예. 그래서 세 가지가 똑같은 차원에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작위 채권. 언제부터요? 위반 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각종 시험에서 가장 많이 답을 하는 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입니다. 즉,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뭐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동시이행 항변권을 배웠기 때문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일지라도 뭐요? 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면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었더라도 뭐요? 항변권이 소멸한 때부터가 아니라 뭐요? 본래 이행기부터 체크할게요. 본래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둘째 줄 마지막부터 본래 이행기. 그 다음에 선택 채권은 뭐요? 당연히 선택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니까. 자, 그럼 개별 판례를 설명드릴게요. 1번. 첫째 줄 가운데 이행불능 체크할게요. 이행불능은 채무 불행의 하나의 종류죠. 그래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손해배상의 하나의 종류다. 그죠? 그래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언제부터요? 이행불능이 있는 때로부터. 거기 체크하시면 죠. 채무불행이 있는 때로부터. 그죠? 예, 채무불행이 있는 때로부터. 자, 그 다음에 3번요. 여기다 설명드릴게요. 자가용과 뭐요? 버스의 추돌로 행인이 쳐 다쳤는데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 같은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우리 법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불법행위자에게는 뭐요? 연대 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죠? 근데 사고의 가실 비율을 보니까 자가용의 30%의 잘못이 있고 나머지는 버스의 70%의 잘못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 법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연대 책임을 줍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누구에게로 뭐요?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 1억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죠. 그래서 피해자 갑이 A로부터 1억 전부를 배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뭐요? A는 3천만 원까지만 배상하면 되죠. 근데 버스의 부담 부분이 7천만 원도 대신 배상했죠. 그럼 이를 이유로 A는 B에게 뭐요?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 그죠? 그럼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까? 당연히 뭐요? B의 부담 부분을 피해자에게 대신 변제한 때부터. 그죠? 다른 말로 공동 면책 행위를 한 때로부터.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3번요. 첫째 줄 가운데 공동 불법 행위자 중 1인의 다른 공동 불법이든 구상금 채권은, 자, 밑줄 그을게요. 둘째 줄 마지막에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금을 지급한 때. 다른 말로 뭐요? 공동 면책 행위를 한 때. 그죠? 다른 말로 공동 면책 행위를 한 때. 같은 말이에요. 공동 면책 행위를 한 때. 대신 지급한 때, 그런 의미다. 그죠? 자, 넘깁니다. 자, 4번 판례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판례입니다. 자, 기출 문제를 볼게요.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1번. 정지 조건부가 뭐요? 당연히 언제부터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맞죠? 그죠?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자, 그 다음 2번. 여기입니다. 기산일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결론 뭐요?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 기준으로 한다. 그죠? 즉 본래 해당 권리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이 서로 다를 때 법원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요?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 틀렸죠?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3번. 공동불법 행위자 사이 구상금 채권은 뭐요? 마지막 줄 대신 현실로 변제한 때. 그죠? 다른 말로 공동 면책 행위를 한 때로부터. 자, 4번. 우리가 하자담보 책임에 가서 봤던 내용인데, 특정물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언제?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그때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 울편은 없습니다. 그 다음 선택채권은 뭐예요? 선택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자, 그러면 매일 문제를 볼게요. 매일 문제. (1번) 문제.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불확정기한부 걸리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알든 모르든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맞죠 그죠? 예, 불확정기한부 걸리는. 그 다음 2번 기한을 정하지 않는 권리. 저 기한에 정함이 없는 권리는 언제부터요? 권리가 성립 또는 발생한 때로부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이 제일 중요하죠.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언제부터요? 이행기부터 그죠? 본래 이행기부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다 그죠? 자, 5번 채무 불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부터요? 채무 불행이 있는 때로부터죠. 예. 5번 질문 학설의 주장이요. 우리는 판례 그죠? 채무 불행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무 불행이 있는 때로부터다 그죠? 예. 그래서 정답 5번이 됩니다. 자, 다시 본문 올게요. 그래서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부터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시면서 개별 권리에 대한 기산점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소멸시효의 마지막 요건요. 소멸시효 기간으로 갑니다. 권리자의 권리가 시효 소멸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권리 불행사가 뭐예요? 법의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이 되죠. 그때 그 불행사 기간이 몇 년이냐? 개개 권리만 다르죠. 따라서 첫 번째, 채권은 원칙적으로 몇 년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죠. 근데 채권일자도 163조 3년에 걸리는 채권이 있더라 그죠. 163조 3년에 걸리는 채권이 있습니다. 자, 쭉 보니까 뭐요? 첫 번째, 이자, 급료, 부양료, 사용료 등 명목 불문하고 뭐요? 기타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거죠. 기타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한 채권. 나머지는 뭐요? 자격증 소지자와 관련된 채권들 그죠? 예, 변호사 수임료, 예, 의사의 진료비 채권, 약사의 조제비 이런 것들이 다 3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곡과 관련 채권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생산자, 상인과 관련된 채권, 마지막에 제조업자, 수공업자와 관련된 채권은 뭐요?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더라고요. 그죠? 근데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은 첫 번째, 기타 1년 이내 기간의 금전 또는 물건 지급 채권. 요것만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299페이지 본문 기억을 보세요. 163조 제1호에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무조건 볼게요. 1년 이내에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지. 변제가 1년의 채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까지요. 따라서 1년 이내 채권 뭐요? 1년 이내 정기로 뭐요?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금전기타 물건의 지급을 목적한 채권이요. 즉 이자라도 뭐요? 매월 말에 2개월마다 뭐요? 3개월마다 6개월마다 여기까지 정기적으로 지급을 요하는 이와 같은 채권이 3년이죠. 근데 이자라도 뭐요? 한꺼번에 그죠? 1년 미만이라도 한꺼번에 지급하는 이와 같은 약정은 이거는 정기 채권이 아니죠. 이거는 일반 채권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10년. 따라서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전 또는 물건 지급 목적 채권만이 3년입니다. 따라서 셋째죠. 이자 채권이라도 뭐요? 약속된 기간이 변제가 1년 미만일지라도 정해진 날짜에 뭐요? 정기적이 아닌 한꺼번에는 뭐요? 요거는 3년이 아닌 10년이란 겁니다. 자, 그다음에 미연 채권할게요. 지연 손해가. 요거는 이자가 아니죠. 손해배상이다 그죠? 따라서 일반 채권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자, 그래서 판례 1번 둘째 줄 마지막에 아파트 관리비다 그죠? 아파트 관리비는 당연히 매월 말에 지급하죠 그죠? 그 수도세 정기세 그러니까 매월 말에 임금도 뭐요? 매월 말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채권은 3년의 시효에 걸린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4조 1년짜리 갑니다.
1호. 내가 음식점에서 외상으로 음식을 시켜 먹었다 그죠? 1년. 그 다음 두 번째, 어복, 친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 그 다음 세 번째, 노역인, 연예인 등의 뭐야? 임금 채권 등. 그래서 연예인들의 출연료 등은 1년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우리다 그죠? 학원비를 외상으로 했다 그죠? 1년의 소멸시효 걸립니다. 근데 쌍가로 3번 165조로 봅니다. 근데 이와 같은 3년 내지 1년의 단기 채권일지라도 1년을 동시에 설명할게요. 판결 또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파산 절차 등에서 뭐야? 확정이 되면은 여하튼 단기 채권도 몇 년이 돼요? 10년으로 된다는 거예요. 10년. 다만 사망 10년이 되려면 뭐야? 판결 확정될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은 뭐야? 판결 등의 확정에 따라도 10년으로 연장이 되지 않는다 그죠? 여전히 단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볼게요. 납니다. 학원비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학원비 100만 원을 외상으로 하고 학원 수강을 듣고 있다. 당연히 학원비니까 몇 년의 시효입니까? 1년이죠. 그죠? 근데 언제까지? 연말까지 지극히라고 외상으로 다니고 있죠. 그죠? 자, 첫 번째, 학원 측에서 나를 상대로 11월 중순경에 재판을 제기해서 뭐요? 재판이 확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이를 20일경에 학원 측에서 나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재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1번의 경우 학원비 채권은 몇 년의 시효에 걸려요? 1번의 경우. 2번의 경우는 뭐예요? 10년입니다. 그 차이점 아셔야 돼요. 1년 내지 3년의 단기 채권일자도 판결로 뭐야? 확정이 되면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 전제가 뭐야? 판결 확정될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변제기가 언제입니까? 요 날짜죠. 그런데 1번의 경우는 판결 확정될 당시에 아직까지 변제기가 도래했다, 도래치 않았다? 도래치 않죠. 그럼 종전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미 변제가 도래했죠. 그죠? 그럼 판결 등으로 확정되면 10년입니다. 10년. 자, 그 다음 넘깁니다. 판결 확정의 효력의 인적 범위요. A가 보정까지 섰습니다. 보정까지 섰어요. 그때 가벌간의 판결이 확정이 됐다. 그죠? 그럼 채무자의 학원비 채무는 뭐야? 10년으로 연장이 되죠. 그러면 보정인이 보정을 썼다. 그죠? 근데 보정인의 보정 채무도 10년이 되느냐? 아닙니다. 판결은 판결 받은 자 사이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 그죠? 따라서 이 자는 판결에 관여한 법죠. 그죠? 따라서 여전히 보정인의 보정 채무는 단기 1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2번 165조 규정은 당해 판결 등의 당사자에 한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그 따라서 그 부분 이해하시면 되죠. 그죠? 예. 자, 그 쌍으로 4번 기타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가 된다. 그죠? 여기에 해당한 게 뭐죠? 용익물권이죠. 자, 그 다음에 03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도로 갑니다. 일단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중단의 개념과 정지의 개념 차이점. 여기서 속이는 지문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중단 제도로 갑니다. 갑이 을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갑이 그 1억 원의 채권은 뭐예요? 00년 1월 1일부터 행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계속해서 몇 년요? 10년이 되죠. 09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불행사를 하게 되면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을 시효 소멸한다. 그죠? 그래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이 됩니까? 00년 1월 1일부터 진행이 돼서 09년 12월 31일이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죠. 그런데 가운데 예를 들면 갑이 뭐야? 09년 3월 20일경에 을을 상대로 자신의 채권을 행사를 해버려.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이 못 됐죠. 즉 소멸시효 진행 도중에 완성 전에 이와 같은 소멸시효 완성을 깨뜨리는 이와 같은 행위 등이 있으면 지금까지 뭐야?
진행이 됐던 시효 기간은 없는 게 됩니다. 예, 없는 게 되고 뭐요? 그때부터 다시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중단제도라 한다. 개념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중단의 개념 봅니다. 중단이란 소멸시효에 기초되는 사실을 깨뜨리는 권리자 등의 일정한 해이가 있는 경우 밑줄 볼게요. 둘째 줄 가운데 이미 경과시효 기간을 소멸케 하고 또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뭐요? 이미 진행되던 시효 기간은 없어진다 그죠? 소멸케 하고 그때부터 다시 새로이 소멸시효를 진행케 하는 제도를 중단. 요 개념 기억하셔야 돼요. 자, 중단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68조에서 정하고 있다. 청구, 압류, 감류, 가처분, 승인. 근데 앞에 두 가지는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중단 사유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승인은 의무자 측의 자신의 의무 존재 시인행위가 중단의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청구로 갑니다. 청구는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통틀어 청구를 하는데, 자, 청구에는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값이 여러 개 1억 원의 채권이 있다 그죠? 청구에는 가장 중요한 게 재판상 청구예요. 그래서 재판상 청구는 조문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뭐요? 그 내용까지도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근데 나머지 파산 절차 참가, 그 다음에요, 지급 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마지막에 최고입니다. 그 중에 요 네 가지는 조문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지문화 되더라도 답은 안 합니다. 근데 최고는 혹시나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구에는 6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재판상 청구가 답이 됩니다. 재판상 청구. 자, 법조문 170조로 볼게요. 1항. 재판상 청구는 각각 기각 치하의 경우에는 밑줄 볼게요.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재판상 청구가 있더라도 뭐요? 각각 기각 치하가 되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 근데 2항. 전항의 경우에 6개월 내에 밑줄 볼게요.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한 때에는 둘째 줄 시효는 밑줄 볼게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거로 본다고 간주됩니다. 자, 그러면 1항 옆에다가요 좀 깊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재판상 청구가 있더라도 뭐요? 각하 기각 치하가 되면 중단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렇지만 6개월 내에 뭐요?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게 되면은 언제부터요? 중단의 효력이 없어졌던 뭐요?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점에 중단이 된 걸로 간주하죠. 그래서 1항 옆에다가요. 각각기약 치하로서 중단 효력이 없었더라도 뭐요? 중단 효력이 없는 이 같은 재판상 청구라도 최소한 우리가 기본 이론을 배웠습니다. 최고의 효력은 인정이 된다. 그런 의미요. 최고는 그 자체가 종국적인 중단 사유는 아니다 그죠? 최고한 후에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만 뭐요? 최고 시점의 중단 효력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각각 기약 치하로 뭐요? 중단 효력이 없는 재판상 청구일지라도 6개월 내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이 있으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 뭐요? 중단이 된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와 같은 재판상 청구도 최고의 효력은 가진다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경우 뭐야? 이미 지문화 되기 시작했어요. 다만 답으로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예. 자,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개념. 자, 이와 같은 재판상 청구는 뭐예요? 당연히 보통의 경우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을 제기하겠죠. 즉 권리자가 원고로서 소를 제기한 게 일반적일 겁니다. 자, 밑줄 볼게요.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뭐예요? 셋째 줄. 반대로 뭐예요? 빌린 자가
성을 내죠, 그죠? 나는 빌린 게 없다, 그죠? 갚을 게 없다. 거꾸로 소송을 제기해 왔을 때, 셋째 줄 체크할게요.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여기까지. 나머지는 미줄 거 필요 없다, 그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서 지켜낸다, 그죠?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죠. 그러면 이거는 권리 행사죠. 그래서 똑같이 중단 사유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재판상 청구는 권리자가 뭐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원고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 의무자의 뭐요? 소송 제기에서 반대로 피고로서 뭐요? 적극적으로 응소해서 뭐요?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는 것도 권리 행사죠. 예, 중단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하튼 재판상 청구가 있으면 언제 중단의 효력이 생기느냐 보죠. 중단 효력의 발생 시기. 중단 효력의 발생 시기로 갑니다. 원칙 언제부터입니까? 소를 제기한 때부터 그죠. 그래서 원칙 적으시고 소를 제기한 때부터. 다만 비번 재판상 청구가 있었더라도 뭐요? 각하 기가 치하가 되면 중단 효력이 없다 그죠. 그때는 몇 개월 내요?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은 최초의 재판상 청구심에 중단된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각하기약 치하된 재판상 청구라도 최고 정보의 효력은 가진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판례. 그래서 권리자가 원고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응소한 경우도 뭐야? 피고로서 응소한 경우도 중단 사유가 된다 그죠? 뭐 응소행위가 있으면 언제 중단이 되냐는 거다. 응소행위가 있으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응소행위로 인한 밑줄 볼게요. 판례, 응소행위로 인한. 당연히 중단은 중단행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응소행위도 중단행위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언제요? 당연히 첫째 줄 마지막에 응소행위가 있는 때입니다. 응소한 때, 그죠? 즉, 중단은 뭐예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때 등이 중단 사유죠. 뭐, 응소로 인한 중단은 뭐예요? 당연히 응소한 때부터입니다. 상대방 채무자가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그죠? 당연히 소를 제기한 때는 아직 응소 안 했죠, 그죠? 그에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응소한 때, 그때 중단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즉, 웬만하면 뭐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 단어 자체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응소 행위도 중단 사유가 된다. 그러면 언제부터요? 응소한 때부터다, 그죠? 예, 단어 자체에서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단어 자체에서. 그래서 응소한 때부터 중단이 된다. 그래서 나머지 지문은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소송의 종류로 갑니다. 소송의 종류. 따라서 우리가 배워서 민법이기 때문에 소송은 원칙 민사소송이라 해야 된다, 그죠? 민사소송이면 소송의 종류는 그죠? 소송의 종류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소송의 종류는 불문입니다. 이행의 소가 됐든 형성의 소가 됐든 확인의 소가 됐든 소송의 종류는 불문합니다. 자, 그 다음 B번. 그래서 민사소송이 된다, 그죠? 그래서 형사, 행정소송은 뭐요? 원칙 중단 사유가 될 수가 없다, 그죠? 예외 하나만 해볼게요. 예외. 우리 시험에 기출된 부분. 자, 형사, 행정소송 원칙적으로 중단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둘째 줄 마지막에 세금을 내가 낼 필요 없는데 뭐야? 국가에서 잘못 받아갔다, 그죠? 이와 같은 가오납한 세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되돌려 받을 수가 있지만 전제로서 뭐야? 먼저 행정소송이 가세처분 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세처분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은 행정소송이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위한 준비 작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상 청구인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거기다 체크할게요. 둘째 줄, 밑에서 둘째 줄, 가시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은 마지막 줄,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그죠? 즉,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박스의 판례도 기억하셔야 돼요. 건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의 소재기는 밑줄 그시고, 내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죠.
나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그로 인한 피담보 채권의 담보가 목적이요. 후자죠,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의 건전한건 설정 등기 청구 소송도 둘째 줄 피담보 채권이 되면 중단 사유가다. 중단 사유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자, 넘깁니다. 똑같은 취지요. 교직원의 학교법인 상대는 의원 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채권게요. 교직원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잘렸죠. 그래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건다 그죠. 그러면 인정되면은 임금 채권이 확보가 되죠, 그죠. 따라서 위와 같은 소송도 급여 채권에 대한 보전 수단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급여 채권에 대한 중단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 급여 채권에 중단 사유가 된다.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일부 청구로 갑니다. 단골이요. 원칙. 즉, 갑이 을에게 얼마의 채권이 있어요? 1억이다, 그죠? 근데 갑이 을을 상대로 5천만 원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원칙, 어디까지? 당연히 중단은 뭐예요? 행사한 권리에 한해서만, 그죠? 따라서 청구한 부분에 한해서만. 따라서 나머지, 그죠? 나머지에는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가 생기지 않는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 볼게요.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한 청구를 원칙적으로 청구한 일부에 대해서만, 그 둘째 줄 마지막에 나머지 부분에는 중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대책하십니다. 나머지 부분은 중단 효과가 발생치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 1번이 금방 본문에 설명했던 그 내용이고, 자, 2번 판례를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같은 일부 청구가 너무나 단골적으로 많이 지문됐죠. 이게 너무 식상하니까 뭐요? 2번 판례로 바꿔서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뭐요? 여러 개의 채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에, 밑줄볼게요. 채권자가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청구한 것만, 여기 밑줄보시고. 그래서 여러 개의 채권 중 뭐요? 하나의 채권 행사했죠. 그럼 소멸시효는 뭐요? 당연히 행사한 그 권리만. 따라서 나머지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쭉 행사치 않는 다른 채권은 중단력에 미치지 않는다. 자, 이제 끝났어요. 나머지는 확인만 하면 돼요. 예, 답은 안 해요. 채무자가 파산당했죠. 그럼 채권자도 파산재단에 나도 받아갈 게 있다, 그죠? 파산 절차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한다, 그죠? 본무. 그럼 중단돼요. 자, 그렇지만은 위로요. 조문갑니다. 파산 절차 참가가 있더라도 뭐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는 중단력이 없다. 그런 경우가 아니나 뭐요? 자신의 채권을 파산 절차 재단에 신고하게 되면 그때 중단이 됩니다. 자, 니은 손대지 마시고, 파산 절차 참가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강제 집행 배당 절차의 참가도 똑같은 중단력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 지급명령요. 지급명령 조문은 보지 마시고 본문만, 조문은 의미가 없어요. 사문화가 됐습니다. 지급명령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그때부터 중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해요. 본문부터 먼저 갑니다. 화해의 경우는 신청하면 중단이 됩니다. 신청 시에. 근데 조문으로 갈게요. 그래서 화해라는 소환은 상대방이 뭐요? 그 기일날 출석치 않거나 출석에 따라도 화해가 불성립하면 밑줄 그을게요. 1개월 내입니다. 숫자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1개월 내. 1개월 내 뭐요? 소를 제기해야만 화해 신청 시에 중단되었던 뭐요? 그 효력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신청했더라도 뭐요? 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불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1개월 내 소제기가 없으면 화해 신청은 중단 효력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요. 이미 출석의 경우도 화해가 성립치 않을 때는 똑같다, 그죠? 따라서 1개월 내 소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 숫자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에 최고요. 최고. 지금까지 재판상 청구 이미 출석까지의 중단 사유는 권리자가 법원을 내으셔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그죠? 따라서 애 사유가 없는 한 재판상 청구 등의 경우에요, 소제기 시에 중단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근데 최고는
이와 같이 법원의 허임을 빌리지 않고 뭐요? 권리자가 재판 에서 그죠? 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를 하는 것을 최고라 합니다. 최고. 그 최고는 나머지 종단 사유와 달리 종국적인 종단 사유가 아니라 잠정적인 종단 조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 최고라느냐? 즉,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이며 09년 12월 31일이 되면은 소멸시 완성돼요. 근데 갑이 깜빡하고 있다고 하면 어느 날 느닷없이 을에게 돈 받을 게 있다고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 날짜가 뭐요? 09년 12월 27일이요. 언제 소송을 제기해서 중단을 시켰냐고죠. 시간이 너무 급하죠. 그때 잠정적으로 뭐요? 이자에게 전화 한 통으로 갚으라고죠. 채굴합니다. 그러면 6개월의 시간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뭐요? 재판상 청구 등을 하게 되면 뭐요? 최고 시점에 중단이 됐던 잠정적인 중단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해석하면 뭐요? 최고만으로는 중단력이 계속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좀 볼게요. 최고는 6개월 내에 미주고 6개월 내에. 그래서 최고는 뭐요? 했더라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이 없으면 최고라는 중단 효력은 없어집니다.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중단 효력이 없다고 하죠. 항상 최고가 지무시 뭐요?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이 있는지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만 있고 재판상 청구 등의 조치가 뭐요? 6개월 내 뒤따른 바 없다면 최고라는 중단의 효력은 있다 없다?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그래서 최고는 잠정적인 중단 조치에 불과를 합니다. 따라서 뭐야? 최고를 통해서 일단 6개월 동안 시간을 버는 의미밖에 없어요. 시간을 벌어놓고 뭐요?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만 최고 시점에 중단력이 계속이 됩니다. 따라서 이건요. 최고를 여러 번 거듭 반복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는 자, 그때 뭐요? 최초의 최고 시간이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적을게요. 그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 그죠? 그럼 재판상 청구가 있으면은 중단은 뭐야? 그때부터가 아니라 그 6개월 전에 최고 시점에 중단의 효력이 뭐야? 계속이 된다는 겁니다. 자, 밑에 판례는 그냥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압류 등으로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